종교 문제는 늘 남쪽이나 아무튼 외부 사회에서 시선이 북에 종교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북에 많은 제가 분들은 있죠. 있다. 예, 있죠. 자, 확실하게 보장받고 있죠. 확실하게 보장받고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 남쪽에서 이제 가는 분들도 교회 가게 해달라 그러면 다 가게 해줘요. 그거 막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근데 가고 싶어도 근처에 교회가 없으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평양에는 있으니까. 평양에는 두 군데가 있으니까 가게 해줘요. 근데 우리 참 이상한 게요. 아무 때나 교회 가게 해달라 그래요. 그럼 북에서 주일 예배 아니니까 주일 아니니까 안 돼. 교회가 문을 안 열었다 그러면 종교제가 없다 그래요. 역시 종교제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쪽에서도 이 종교를 갖고 있는 특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가서 가정 예배도 곳곳에 다 있어요. 몇백 개, 500개, 600개 가정 예배를 보는 곳 이런 곳이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네들이 자기들의 사상에 대해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거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포교를 일상적으로 하는 거는 막고 있죠. 혈기 체제상. 제가 이게 편의상 저도 이제 이 책에 그렇게 쓴 것 같긴 한데 포교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김일성 주석이 얘기했다는 것처럼 조선식의 어떤 신앙이라면 내 생각이 어떨지 모르고 왜냐하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법조를 찾아봤더니 포교 활동에 대한 역대응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막 포교를 하면 덱덱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집회를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사회주의 일반에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뭐 종교를 갖고 막 마이크 대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허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 사상이 이렇게 자기네들에게 사회주의 체제에 맞는지 아니면 이게 왜 외국적인 사상을 그대로 얘기하는 건지 미리 검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막는 것 같아요. 막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다 보장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점점 세계적인 추세도 포교의 자유보다는 사상의 자유, 내면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걸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포교의 피해가 너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음이잖아. 자, 뭐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뭐 포교의 자유를 아주 절대시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어쨌든 선생님이 직접 확인하신 거는 어떤 포교는 어느 정도 이제 뭐 그런 분에서 이제 사회주의 체제 일반적인 그런 어떤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제 뭔가 피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보장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종교 생활을 할 권리는 인정하는 거고 그것을 그러니까 학교도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그쪽 배출하는 전문적인 학교 코스가 다 있어요. 학교도 한번 가보셨나요? 아니 거기는 못 가봤는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거는 그런 거죠. 제가 아리랑 공연할 때 한 달 동안 살 때 북에서 이제 발칵 뒤집혔어요. 누가 성경책 돌렸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수십 권을 그 얘기도 돌렸대요. 재밌는데 그 아리랑 공연 관련해서 같이 좀 느끼신 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성경책을 돌렸다 그러길래 내가 생각해 성경책 있다면 이렇게 두꺼운 거를 어떻게 돌리지? 그걸 누구 몇 권을 갖고 왔다는 얘기야.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지? 내가 이제 그게 좀 이상하면서 또 두 번째 걱정은 성경책 못 돌리게 하면 큰일 날 텐데 저거 막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이렇게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 이제 조심스럽게 그 성경책 좀 보자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랬더니 보여주는데 그 유인물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이런 그런 형태의 파수대 뭐 이런 그런 유인물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한마디가 뭐 이렇게 종교의 자유도 없는 불쌍한 북한 주민 여러분 뭐 있잖아 빨리 타도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는 주님을 모시지도 못하는 이런 얘기가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건 단체적 유인물이지 종교의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건 성경책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책이래요. 왜냐하면 주님을 먼저 얘기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거는 이제 막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게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게 만약에 평양 주민들한테 뿌려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남쪽에 관광객이 한 1000명 정도 들어가 있을 텐데 졸지에 남쪽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같은 동물이고 엄청 잘해주다가 따뜻하게 보다가 갑자기 우리 전부 다 이상한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안전도 담보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막은 거예요. 막은 건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좋게 이렇게 막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종교의 자유가 역시 없구나.
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겠죠. 그런 일종의 해프닝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사회 내에서도 그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또 그걸 갖다가 좀 어떤 면에서는 과도하게 좀 선전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좀 작정하고 가서 한번 해보려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포교를 하려면 거기 주민들의 정서에 맞게 해야지 포교가 네, 잘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 아리랑 직전 워낙 거대한 집단 체조라고 해야 되죠. 우리 내부적으로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어린 아이들을 학생들을 혹사시킨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직접 그 학생들이나 이렇게 만나보시거나 좀 느껴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좀 듣고 우리로서 싶네요. 볼 때는 그거에 대한 이렇게 너무 혹독한 훈련이다라고 느낄 소지가 아주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역으로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전체 상황실 책임자로서 그 행사를 남쪽을 대표해서 주관을 하는데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오신 그 어떤 분도 악소리가 날 정도로 북의 그 집단주의 힘 있잖아요. 그게 저런 예술을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제 그때만 어려울 때니까 가난한 북 이렇게 하다가 그걸 딱 보고 나서는 대단한 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리랑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그걸 사람들이 뭐 화장실도 안 보내고 훈련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공연을 시키면 그 공연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게 예술인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모든 게 학교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그 부위에 맞는 공연을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그 공연은 북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자주 이렇게 공연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그 빛나는 조국이라는 형태로 했다고. 매년 그렇게 거의 매년 해요. 거의 매년. 거의. 근데 그 연례 행사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매년 해요. 네. 매년 행사하는데 그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행사는 뭐 그냥 수시로 하는 건 아닌 거죠? 아니 왜냐하면 그 훈련 과정이 있고 그게 하나의 집단 예술이거든요. 그게 10만이 참여하는 집단 예술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작품을 만들었으면 이건 세계적으로 관광 상품이 되는 거예요. 체전을 보기 위해서 어떤 그 북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관람객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하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습니까? 그럼요. 그때 공연할 때는 호텔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초만 원이 되고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관광 상품이기도 하고요. 자기네들의 훈련 과정이기도 해요. 그게 그 전체 단합을 실현하는 그런 예, 과정이라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목적용이에요. 그거는. 어떤 북쪽 내부의 어떤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필요한 거라고 판단하고 그걸 내부적으로 예술적으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죠. 자기네들이 사람들을 같이 단결시키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거 외화벌이 시킨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관광상품 만들어서 외화벌이 하면 안 되나요? 저는 이제 예. 자, 어떤 논쟁적인 지점이 많긴 한데 선생님이 느끼신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고 뭐 우리 남측의 분들도 실제로 가서 보고 본인 눈으로 보고 한번 느껴보시면은 더 객관적인 자기 스스로의 주관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북을 계속 방문하시면서 김 선생님이 느끼신 사안은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예, 그때 뭐 저만이 아니라 10,000명 정도가 그때 남쪽에서 가서 봤는데요. 좀 인권 문제에서 걱정들은 다 하시지만 그런 대단하다 이런 평가들은 또 다 하셨어요. 지난번에 뭐 대통령께서 가셔도 상당히 의미 있다는 평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요. 접대원, 안내원들 그런 분들 많이 겪으셨죠? 네. 자, 어떻습니까? 그분들을 평가를 한다면 거기서 이제 선생님은 심장으로 접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느 한 분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평가도 한번 내리신 것 같던데 책 안에서는. 그러니까 대기업 사장님한테 잘 오시라는 이제 임무를 받고 온 거죠. 그래갖고 옆에서 수행을 하는데 너무너무 이제 막 공손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뭐 자기 임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이 이제 못마땅한 거야. 그 친구가 유명한 친구가 안 나오니까 유명한 친구라고 하면은 그 안내원 중에서도 그렇게 뭐
급이 이제 아니 다른 게 그래도 있나요? 자기를 자기 정도가 왔으면 좀 더 아, 고위직이 북에 좀 나와서 고위직이 나와서? 했어야 되는데 흰빙을 하나 붙여놨다. 근데 그 제가 듣기로도 우리 한국 분들에서 좀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이를테면 국회의원이라든가 내가 좀 지도자 이런 분들이 가셔서는 많이 좀 심리적으로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그쪽에서 여기와 같은 대접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예. 얼마나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이분은. 예. 그래서 이제 뭐 대답도 잘 안 하고 음. 이제 그런데 이 사람 한결같이 공손해.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잖아요 옆에서. 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예. 그 안내원한테 가서 이제 그 사장님이 좀 까칠하다.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뭐 너무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남쪽에서 이렇게 높은 분을 자기가 언제 모시겠냐고. 그래서 저는 사회주의 나라에서 남쪽에 자본가 사장이 왔는데 높은 분을 언제 모시겠냐고 말하는 말이 일단 말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너무 진실하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참 이런 기회가 있었던 것이 너무 고맙다. 그래서 재밌네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풀어 얘기하면은 그 선생님은 저 친구가 하도 약간의 괄시 비슷한 걸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어찌됐든 그 사장님을 이렇게 저렇게 가이드를 계속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너무 그 사장님은 퉁명스럽게 하고 저거 하고 하니까 좀 위로의 말을 하려고 딱 건넨 건데 그 분은 너무나 뭐랄까 이거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뭐 영광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했단 말이죠. 언제 저렇게 높은 분을 뵙겠냐 이렇게 높은 분을 말을 뵙겠냐. 하는 거예요. 그 높은 분이라는 말에 내가 완전히 이상해진 거지. 더 마음이 안쓰러우셨겠네요. 네? 나중에 네. 그 선생님한테 한마디 안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예.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에 가서 예. 환영받는 걸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그걸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남쪽의 대표자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개별에 대한 환영이라기보다는 전체 남쪽의 국민들에 대한 환영과 뜨거운 마음이었던 것 같고 이 사람들은 북에 온 그 누구건 그렇게 대한다는 느낌 그런 것들을 많이 받은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참 그 북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의 편견들이 많을 수 있고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때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가 계속 이제 관련한 사안들을 이슈별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한데요. 또 이제 그 10년 넘도록 그 북쪽 사람들을 100번 이상 만나보고 실제로 본인이 체험하고 느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셨겠죠. 김혜연 선생님으로도 많은 말씀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이것저것 생각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첨언처럼 드리는 말씀인데 여전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은 그러니까 제 후배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하다. 근데 여전히 심정적으로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김지향 이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개성공단에 있으면서 북쪽 분들과 정말로 팍 터지는 토론과 토론을 해서 본인이 깨우친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생각들이 좀 바뀐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니 남쪽에 가서 그걸 말하는 게 두려웠다라고 하는 말씀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프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내가 제대로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처음엔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뭐 그냥 어딜 가도 전도사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자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특히나 이제 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해서 하는 말씀. 우리는 자본주의고 또 개인주의 사회예요. 네. 즉자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즉자적인 움직임이 가능해요. 어디 가고 싶으면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부분이 이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집단주의잖아요. 그걸 모든 걸 토론해서 정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대단히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객관적인 기초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그런 서로 간의 체제의 차이가 70년을 살아왔잖아요. 70년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느끼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객관적인 기초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북 관계가 더 좋아지고 북이랑 더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될 텐데 북이 실컷 좋건 그 세제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를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존중해줘야지 우리 것만 우리를 존중해주기를 바라듯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중해야지 안 그러면 될 일도 안 되고 아주 쉽게 될 일도 아주 어렵게 꼬여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가 싫으냐 좋으냐 뭐 내 가치관이 뭐냐 이런 얘기를 떠나서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또 존중하려고 하는 노력, 공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점에서 우리도 공부가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김현 선생님과의 소중한 시간은 여기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